아주 예쁘게 피었던 태백작약들이 이제 시들었는데요. 이렇게 시들면 꽃대를 잘라주는 게 뿌리도 더 튼튼해지고, 또 이렇게 잘라주면 꽃봉오리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꽃봉오리들도 필 텐데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단물이 나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시든 꽃봉오리들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또 그 뒤에 피었던 꽃은 아직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대로 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 또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꽃을 보고, 이 꽃들이 다 시들면 이걸 잘라주고 잎을 이제 가을까지 키워서 내년에 또 꽃을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이 필 겁니다. 여기 홑작약도 시드는 꽃대들을 한번 다 잘라 주었는데 그 이후로 핀 꽃들이 또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드는 대로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시든 꽃대를 다 잘라주고 나니까 꽃이 몇 송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작약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꽃들도 시들면 이제 올해 작약은 끝나는데, 이렇게 작약이 피는 시간이 아쉽게 참 짧습니다. 그래도 너무 봄에 예쁘게 화사하게 피는 꽃이라 이렇게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잎들이 가을까지 광합성을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고 꽃눈을 만들고 해서 내년에 또 예쁘게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봉우리들도 아직 조금 있어서 조금 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든 꽃을 잘라주는 거는 씨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또 이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남아있는 봉우리도 꽃이 빨리 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잘라주는데, 이 작약은 이제 씨가 생겼을 때 씨를 심으면 꽃을 보기 위해서 몇 년은 키워야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씨를 받을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든 꽃들을 이렇게 시드는 대로 잘라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다음 봉우리들이 빨리 필 수 있게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작약 옆으로는 지난 가을에 굉장히 짧게 잘라주었던 분홍 조팝 또는 일본 조팝이라고 하는 조팝인데요. 정말 너무 짧게 잘라주었는데도 이렇게 잎이 가지가 쭉쭉 뻗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잘라줘도 조팝은 새순이 계속 이렇게 잘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워야 너무 크지 않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눈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팝은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한 해에 꽃을 3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필 텐데요. 이 피는 꽃들이 시들면 시드는 대로 잘라주면 2달 정도 후에 다시 꽃이 피고,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잘라주면 또 2달 정도 후에 꽃이 피어서 한 1년에 3번 정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조팝입니다. 이 조팝은 일반 조팝으로 이렇게 좀 크게 자라는, 저는 이제 가지치기를 짧게 해서 이 정도 자랐는데요. 크게 자라는 그런 일반 조팝이고, 이쪽에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요것도 조팝인데 요거는 작게 자라는 외성 조팝입니다. 스파클링 샴페인이라고 해서 봄에 잎이 올라올 때 잎도 빨갛게 올라와서 꽃처럼 예쁘고, 이렇게 가지 끝마다 꽃이 피면서 여기도 꽃이 피었네요. 이런 식으로 예쁜 꽃이 핍니다. 일반 조팝 나무보다 작게 자라서 아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외성 조팝입니다. 제가 저희 정원이 크지 않아서 외성으로 자라는 것들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이 조팝도 그런 외성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꽃도 참 예쁘고, 이렇게 이것도 가지치기를 가을에 짧게 해주면 또 새 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 끝마다 꽃이 핍니다. 튤립을 캐고 나서 빈 꽃밭이 되어서 그 이후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파종해서 싹이 난 리빙스턴 데이지를 심었는데요. 한 송이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 리빙스턴 데이지도 꽃이 가을까지 오래 피면서 색이 예쁘고 또 다양한 색이 있어서 이렇게 봄꽃이 지고 나서 빈 화단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요즘은 봄꽃들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직 여름꽃이 본격적으로 피지는 않아서 꽃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런 페추니아가 이렇게 피어있기 때문에 또 화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추니아를 매년 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페추니아도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시드는 꽃을 잘라주면서 키우면 계속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다가 시들면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페투니아도 가을까지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심었던 이메리스 중에서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이메리스가 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살짝 분홍빛이 조금 도네요. 일반 하얀 이메리스랑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꽃 모양은 똑같은데 그렇게 색깔이 약간 분홍빛이 도네요.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이 이메리스 꽃도 이렇게 핀 꽃이 시들었을 때 잘라주면 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꽃이고,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키우기는 아주 쉬운 그런 꽃입니다. 뿌기도 잘 늘어나고 분홍색 이메리스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얗게 피는 이메리스 꽃인데요. 한번 잘라주어서 이렇게 꽃이 한 송이만 남아 있는데요. 이 꽃이 다 피면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애기쥐소니의 진분홍색 꽃은 이렇게 꽃이 많이 피면 마치 꽃이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인데요. 아주 귀엽고 예쁜 꽃이고, 꽃도 이렇게 계속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월동도 잘하고 작년보다 포기가 많이 늘어나서 꽃송이도 많아졌네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얀 페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정원에 페랭이가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흰색이 없어서 작년에 이렇게 흰색으로 핀다는 페랭이를 심었는데요. 작년에는 잎만 크다가 올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하얗게 자그마하게 예쁘게 피네요. 중부지방에서 노지월동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목수국의 일종인데요. 목수국 중에서 또 이것도 작게 자라는 외성 목수국입니다. 작년에 사서 심은 목수국인데요. 폴스타라고 하는 그런 목수국입니다. 외성으로 작게 자라면서 이제 꽃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목수국 폴스타는 꽃이 색깔도 변하면서 꽃이 피면 향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심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꽃을 못 보고 올해 이렇게 월동하고 싹이 올라와서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심었던 꽃인데 꽃이 피면 어떤 향이 날지 무척 궁금한 그런 수국입니다. 이 수국은 이제 꽃이 막 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산수국의 일종인 별수국입니다. 겹꽃으로 예쁘게 핀다고 하는 별수국인데요. 작년에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이렇게 월동도 잘하고 꽃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보온을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꽃눈까지 잘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 년생인 곽꽃도 이렇게 심은 자리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자리에서 곽꽃을 보는데요. 곽꽃도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꽃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동요에도 나와서 굉장히 친숙한 꽃이죠. 이렇게 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워낙 싹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좀 솎아서 다른 곳에 심으려고 화분에 모아 놓았는데요. 한번 심으면 다년생처럼 볼 수 있는 1년생인 곽꽃입니다. 여기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싹은 풍접초,
다른 이름으로는 족두리 꽃이라고 하는 이 꽃인데요. 이 꽃도 1년생이기는 한데 씨가 떨어져서 작년에 심었던 곳인데 이렇게 다음 해에 싹이 잘 올라옵니다. 요거보다 더 많았는데 다른 곳에 옮겨 심으려고 많이 옮겼고요. 여기 워낙에 이 포기 하나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한두 포기만 있어도 아주 풍성하게 여름에 멋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두리 꽃은 향기도 좋아서 꽃이 필 무렵에 아주 향기로운데요. 이렇게 작년에 났던 자리에서 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싹이 올라왔는데요. 이 자리는 작년에 비덴스 4가지 색을 심었던 곳인데 비덴스가 월동은 되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싹이 올라온다고 해서 작년에 심었는데요. 꽃도 아주 예쁘고 오래 피고 해서 아주 정원에 심어놓고 볼만한 꽃인데 이렇게 싹이 또 올라왔습니다. 꽃이 피려면 조금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또 비덴스 꽃을 마치 다년생처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옆에는 이거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향플록스인데요. 이렇게 같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플록스는 번지지 않도록 옆에 비덴스 쪽으로 이렇게 화분 안에 넣어서 이렇게 심어서 이 안에서만 클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주변으로 비덴스 꽃이 이렇게 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수레국화도 이맘때 아주 시원한 색깔로 예쁘게 피는데요. 1년생이긴 하지만 작년에 이 자리에 수레국화를 심었었는데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 발화를 해서 싹이 잘 올라오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들을 잘라냈는데도 워낙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이 수레국화도 그 자리에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영생처럼 원하는 장소에 심어서 매년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이런 색깔의 꽃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꽃 모양도 예뻐서 또 정원에서 심으면 아주 볼만한 그런 꽃입니다. 이쪽에서도 수레국화 꽃이 아주 시원하게 피어 있는데요. 이처럼 1년생이지만 다년생처럼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가 자라는 꽃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년생처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필요한 곳에 심어 놓으면 매년 심지 않아도 그 꽃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싹이 많이 올라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도 그 꽃을 볼 수 있게 심으면 좋습니다.